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자, 이슈 인사이트로 여러분들하고 한 주간 혹은 최근에 가장 강력한 이슈가 있었던 부분과 더불어서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명절에 대비해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었죠. 코스닥 800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1000포인트와 추석 명절에 저 보름달 함께 뜰 것이다. 932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 남아있는 흐름에서 어떤 포트를 여러분들이 1000포인트에 대비해서 구축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삼성전자 러브콜의 신나는 코스닥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볼 거고요. 수혜를 입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5G 종목은 또 그 다음에 바이오. 1000포인트에 나와서 가장 핵심되는 업종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및 5G 장비. 두 번째 바이오 관련 종목.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핀테크라든가 블록체인. 이 세 파트가 코스닥 1000포인트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로 지금 첫 번째 포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첫 번째냐? 원래 우선순위에서는 바이오가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먼저 보게 됐느냐면 이번 한 주, 최근 2, 3일 사이에 반도체 전체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로 삼성전자도 퀄컴으로부터 이틀 전 퀄컴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일단 독점 수주 받았다 라고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것도 대만 업체 TSMC하고 같이 분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가 또다시 통신 장비,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8조 원 수주. 8조 원 수주라는 금액은 250조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의 32%에 이르는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가 40%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고스란히 그 수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와 있는데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는 장비업체 및 소재업체들한테도 낙수 효과가 나아가면서 큰 지수의 신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의 신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이죠. 드디어 오늘 15일부터 물론 방송은 이제 15일 날 저녁 밤늦게나 내일 나가게 될 겁니다. 반도체를 구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화웨이가 화웨이뿐만 아니라 화웨이한테 주문을 받은, 그래서 반도체를 찍어내야 됐던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도 오늘 이 시간부로부터 더 이상 반도체를 납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납품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미국 상무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 제재라든가 제재를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또 터졌네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의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반도체,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엔비디아갑니다. 이세돌 바둑 두시는 분하고 함께 했던 알파고도 이 엔비디아가 칩은 설계했어요. 프로그램은 딥라이징이었지만. 자, 그래서 전 세계 칩 설계 및 특허 1위인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으셨던 거죠. ARM, 영국에 있는 반도체 특허 및 보유회사인데 이 회사를 엔비디아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틱톡은 오라클이 인수하게 됐죠.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화웨이의 반도체 구입 불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ARM을 다시 인수하는 것.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축구계로 따지면 이런 거죠. 감독, 코치, 그리고 골키퍼, 스트라이커 2명 싹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메시, 호날두, 그리고 케인, 살라, EPN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갑자기 몇 개 구단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선수들하고. 지금 그런 이슈가 터진 거예요. 어디에서? 반도체에서. 국내용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터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떠한 지각 변동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250조라는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썩거리진 않아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1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치고 나갈 걸로 보입니다. 수익률은 40%에서 50%씩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오늘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파운드리라는 것이 이제 OEM 방식으로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만들어주는 하청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청업체지만 기술력이 필요해요. 인텔이 못할 정도죠. 대만 TSMC가 이쪽 분야의 53%, 즉 54%를 점유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70%까지 점유할 수 있는데 대만이 지금 주문을 너무 많이 받아놔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삼성전자로 온 거예요. 퀄컴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스냅드래곤 876 줬다고는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17.4% 점유합니다. 대만 업체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TSMC가 그래서 삼성으로 온 거고 그것조차도 핵심되는 거는 대만 TSMC하고 나눠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의 SMIC라든가 대만 UMC라든가 미국 파운드리 업체가 7%. 결국은 TSMC하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차이가 3배 이상 나죠. 한 분야가 50% 이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먹을 것도 있고 통신 장비나 화웨이 부분에서 있어서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누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출액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만에 대비해서 TSMC에 비해서 분기 매출액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조금 넘네요. 상당한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삼성전자한테 열렸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는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입니다. 사람 팔 길이나 목 이런 거 어깨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찍어내는 거죠. 키가 몇입니까? 110. 스몰이냐 라지냐 중 미디엄이냐 이런 식으로 옷이 나오는 것처럼 팔 길이나 이런 것이 다 획일화되어 있죠. 110이냐 105냐 100이냐 이런 식처럼 그것의 팔 길이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반도체입니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이게 메모리 반도체죠.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10%에서 9%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AI는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프로그래머에 따라. 그러니까 특정 반도체 가지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ASIC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2020년도에 ASIC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20%, 30%, 40%, 50% 나중에는 전체의 상당 부분을 2025년도 넘어서는 이 주문형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차량용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이 활성화될수록 5G가 되니까 이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저 반도체를 그러면 쉽게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미세 나노 공정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쉽게 그냥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청업체니까 숙련된 기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고부가 가치가 아닐 것 같은데 상당한 고부가 가치예요. 반도체 1세대 반도체의 방식입니다. 블럭을 평강 그냥 이렇게 하나 쌓고 두 개 쌓은 거죠. 1번 쌓고 2번 쌓고. 그 다음부터 2세대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옆에 이렇게 하나 쌓고 두 개 쌓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입체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죠. 2세대 반도체예요. 3세대 반도체는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겹겹이 쌓죠. 이런 식으로. 3D 방식으로 쌓는 겁니다. 인텔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텔 주가가 폭락이 나왔었죠. 왜? 6개월 납기 지연한다고 해요. 저 미세 공정을 만들기가 저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하나는 대만의 TSMC. 타이완 세미컨덕트 매니팩처링 컴퍼니.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 자, 중요한 거는 그런데 삼성전자가 저 부분에서 대만 업체한테 조금 실력이 딸렸습니다. 왜 실력이 딸렸느냐? 여러분이 이제 10나노 공정 과정이다. 7나노 공정 과정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방식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박한샘 얼굴을 지금 그리는데 이거를 10 곱하기 10 네모난 색종이에다가 사진을 그대로 그려넣는 거. 7 곱하기 7에다가 그려넣는 거. 2 곱하기 2에다가 그려넣는 거. 똑같은 그림을 그대로 그려놔야 돼요. 어떤 게 쉬울까요? 그렇죠. 10 곱하기 10에다가 그리는 게 2 곱하기 2에다가 10cm 곱하기 10cm, 2cm, 2cm 이거 뭐 작은 거에다가 그려넣는 것보다 큰 거에다가 그려넣는 게 쉽겠죠. 10나노 공정 과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반도체를 설계해내는데 설계하는 거예요. 금속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정보가 로직대로 돌아가는 거죠. 회로도를 그릴 때. 10나노 공정 과정이나 10나노 공정 과정에다 그것을 그려넣는 겁니다. 7나노 공정 과정이라는 것은 7에다가 그려넣는 거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기업들은 몇 나노 공정까지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몇 나노 공정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현재 2020년이죠. 그 삼성전자예요. 현재 7나노 공정에서 5나 4나노 공정 과정까지 가고 내년도부터는 대량 생산이 3나노 공정 과정부터 가능합니다. 방금 보셨던 여기 있죠? GAA 방식, MBC 방식. 요게 3세대 반도체예요. 여기 보면 3나노 공정 과정이라고 3nm 이게 3나노 마이크론 공정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부터는 2 마이크론 나노 마이크론까지 가네요. 반면에 TSMC하고 격차가 어디서 벌어져요? 그렇죠. 3나노 공정 과정에서부터 벌어져요. 왜 공정 과정이 벌어지냐고 얘기를 했느냐? 이걸 조금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다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TSMC 방식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3나노 공정 과정인데 핀 마이크로 FIM 방식이죠. 똑같은 3인데 삼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GAA에서 MBC 방식. 이건 핀 마이크로는 사실 2세대 반도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3세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나노지만 똑같은 3나노지만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삼성은 3세대를 쓰고 여기는 2세대를 씁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앞섰느냐? 대만의 TSMC가 10나노 공정 과정에서부터는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전 세계 시장의 54%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TSMC가 점유를 했고 지난 3년간 삼성이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저 공정 과정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방식이 필요해요. 즉 쬐그만 곳에다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넣는 것처럼 금속 회로도를 그려내야 돼요. 이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EUV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퀄컴으로부터 10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다. 스냅드래곤을. 핸드폰에 다 들어간다. 앞으로. 5G 통신 장비 8조 원어치 떼놨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 30%에서 40%까지 점유한다. 삼성전자가 5만 5천에서 6만 원 나왔는데 앞으로 10만 원 간다. 왜?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로부터 다 주문을 받는다. 화웨이가 해야 될 거 반사이익을 다 누린다. 라고 말하는데 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 아니면 안 되냐는 거죠. 그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EUV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 EUV 방식이라는 건 뭐냐? Extreme Ultraviolet, 즉 자외선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선텐, 선크림 바르죠? 자외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금속 회로도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미세 공정 과정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못합니다. 인텔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미국 업체들 하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회사 전 세계 2개. 근데 그동안은 삼성도 대만한테 밀렸어. 근데 이제는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어떤 것 때문에 3나노 공정 과정에서부터는 삼성도 이 과정을 씁니다. 문제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는데 한 회사가 80%를 점유하고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 ASML. 미세 저 공정 과정이 3나노 공정 과정, 5나노 공정 과정에서는 꼭 필요해요. 저 장비가. 미세 EUV 방식이. 그런데 저걸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회사, ASML 이 회사. 그리고 미쓰비시가 10% 만들어냅니다. 캐논은 1%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제끼입니다. 딱 3개 회사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자, 여기 나와 있죠? ASML이 독보적으로 85% 이상이다. 사실 90%입니다. 매출액은 뭐 거의 100% 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문제는 저거를 사고 싶은다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몇 대 만들어낼 수 있냐? 저 장비 40대밖에 못 만들어내요. 필요한 장비는 앞으로 몇 대냐? 적어도 100대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이닉스 같은 데는 살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이거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잇몸으로 해야 되죠. 이거 안 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제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EUV 방식이 들어가는 시가계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핵심 소재를 어떻게 해요? 한국한테 끊는다. 그러면 망할 줄 알았죠, 삼성이. 대체제를 찾아내잖아요. 자, 저 장비가 앞으로 1년간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핵심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회로의 선폭이 세밀해질수록 생산성은 증대됩니다.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면적 얼마만큼에다가 찍어내는 거냐. 당연히 연필심이 얇을수록 좋잖아요. 1mm보다 0.1mm, 0.1mm보다 0.01mm 얇을수록 그림을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광 공정 과정, 미세 노광 공정 과정이라고 해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할 수 있는 회사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동안 삼성이 대만한테 뒤쳐졌는데 TSMC한테 이제 5mm에서 3mm로 건너가는 3세대 반도체부터는 삼성이 어때요? 앞서게 됩니다. 왜? 아까 그 3세대 반도체 그 과정을 삼성이 절치부심한 거예요. 그걸 앞지르려고. 그래서 노광 공정 과정, 즉 EUV, 이거는 공정시간 전체 반도체 만들어내는데 60% 시간을 차지합니다. 1시간에 100만 개 찍어내면 40분은 저거 하는데 시간 다 쏟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가율도 전체의 35%를 차지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원가율도 높고 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세계 시장을 놓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수정할게요. 90%는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ASML. 10%는 미쓰비시라고 그랬죠. 수정하겠습니다. 니콘입니다. 여러분들을 찰칵찰칵 카메라. 그리고 캐논. 결국은 화학에서부터 저기까지 간 거죠. 따라서 니콘과 캐논. 결국은 캐논은 점유율이 작습니다. 니콘이 10%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ASMR한테 받아야 되는데 삼성도 저 부분이 장비가 부족할 거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걸 또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더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적외선, 극자외선 방식으로 인한 그리는 거, 회로도를 그리는 거, 바로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ARF 방식, 불화 아르곤, 그리고 불화 클립톤,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이 극자외선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나노부터 삼성전자가 우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나노부터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부분을 보고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에로티 백큐 두 종목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왜? 종목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EUV 방식이라는 거. 그거 속에서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딱 하나만 보는 겁니다. 에로티 백큐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공정 부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펌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진공 펌프 만드는데요. 습식이 아니라 건식입니다. 야, 펌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빼내야 돼요, 공기를.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이 회사가 그렇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에칭이라든가 CVD 공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예요. 에로티 백큐ම් 그러면 차트로 한번 잠깐 보고 어떤 형태의 위치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점, 직고점 및 신고점 바로 일보 직전이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차트 보고 보도록 하죠. 자, 직고점을 바로 뚫게 신고점 및 직고점 18,600원 뚫기 일보 직전인데요. 이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미 일본이 EUV 공정 과정에 필요한 화학 물질을 갖고 우리나라에 수출 금지시켰을 때 에로티 백큐ම් 같은 이런 회사가 국산화율에 맞춰서 공장도 확장하고 소재도 늘릴 때 같이 수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따내고 있잖아요. 수주를 삼성이. 문제는 1억 개 납품하던 데서 이제 2억 개, 3억 개 납품해야 되는 과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시설을. 그래서 대규모 발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에로티 백큐의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어요. 2019년도에는. 이번 연도에는 2020년도 6월인데 좀 큰 화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6월인데 큰 화면으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2020년도는 지금 6월인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억이었죠. 이번 연도는 6월 달인데 벌써 120억. 2018년도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연간 실적 영업이익률이 11%였어요. 1,600억, 1,700억 가까이 팔아서 190억. 근데 이번 연도 어떻습니까? 상반기인데 벌써 120억이죠. 당기순이익도 165억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인데 100억이에요. 하반기에 더 좋죠. 왜? 6월 달까지는 어때요? 삼성이 세계적인 회사들로부터 파운드리, 즉 OEM 방식으로 주문을 받기 전입니까? 어떻습니까? 받기 전인데 이 정도죠. 받았으니까 내년 이번 연도도 되면 적어도 이거보다 더블로 더 좋아질 겁니다.
사상 최대 주가 실적은 언제 나올까요? 내년도 6월 정도나 3월에 나오겠죠. 4월에 나오겠죠. 1, 4분기 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여집니다. EUV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FST라는 종목입니다. 펠리클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80%를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생산업체입니다. 핵심은 뭐냐? 많은 펠리클도 종류가 있는데 EUV용 펠리클을 개발해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이 지금 FST가 생산하는 방식의 펠리클은 이 전 단계의 제품입니다. 즉 EUV용 노광 공정 과정, 극자외선 과정으로 그림을 그릴 때, 반도체를 이렇게 회로도를 그릴 때 그게 필요한 펠리클이라는 소재가 필요해요. 이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일본 회사하고 독일 이 정도예요. 이걸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국산화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는 회사는 ASML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 갖고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회사는 완제품으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삼성전자가 또 언제 다시 ASML이나 이러들한테 쥐락펴락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이 주식이 그래서 4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국산화율 자체뿐만 아니라 ASLM 제품을 대체할 만한 핵심 소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7,000원에서부터 39,45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게 쉽지 않고 그리고 단기 수익률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가면서 멈춰 있었죠. 최근에 2만까지 빠졌습니다. 그랬다 지금 24,000원. 거래량 어떤가요? 네. 거의 파는 주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솟죠. 왜? 안 팔아요. 기관들도 그렇고 큰 손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이 정도 수주 물량이라면 국산화를 반드시 인력과 자본이 삼성과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상황대라고 보여집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먹거리가 많으니까. 따라서 지금 타이밍에서 코스닥이 직고점이 930 넘어가기 전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갈 때 가장 기관과 큰 손들이 매집하기에 좋은 종목. 노광 공정 과정의 EUV 과정의 핵심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렇게 두 종목 여러분들하고 EUV 공정 과정이 성공해야 삼성이 더 많은 수주를 받아갈 수 있다. 라는 부분 가장 핵심되는 거다. 인텔이 그걸 못해서 주가가 폭락 나왔고 삼성한테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주는 거다. 라는 거 포인트 있게 이슈 인사이트 말 그대로 깊숙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